네,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시에 왔습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철산자이 브리에르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05번지 일대에 총 1490세대 중에 393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철산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신규 아파트로 공급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이 먼저 분양을 받아 가시고 일반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서울 방향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 광명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리를 하나 싹 건너면 서울이고요. 다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면 광명시가 되겠죠. 그리고 단지 앞에 물가가 보이는 것은 안양천입니다. 따라서 요 전면에 있는 동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 분양하는 숫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입지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양천이 바로 여기 있겠죠? 전면에 보이는 동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장을 찾아가 봤을 때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보다 훨씬 더 높게 지어놨습니다. 앞으로 이곳도 분양을 한다니까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철산역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가기에는 좀 더 멀었습니다. 저는 단지 앞에서 버스를 타서 요렇게 해서 왔거든요. 버스로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현장을 가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호실 및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방향이 거의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 전면을 보는 동이 남동향이고요. 요쪽을 바라보는 게 남서향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시간이 한 3시에서 4시 사이였거든요. 그때 이제 해가 이쪽으로 이제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쪽 방향인데 서쪽에서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시간대인도 불구하고 해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걸 보면 남서형 역시도 괜찮은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 공급 호실을 살펴보면 총 1490세대인데요. 그 중에 일반 분양하는 세대는 393세대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부 다 작은 타입들만 일반 분양합니다. 큰 타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조합이나 보류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급하는 세대는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작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위에 화면에서 여기가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동들이 되게 인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동이 바로 4동, 5동, 6동, 7동, 8동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안양천 뷰가 나오는 동들에서 5구 타입 이상의 크기를 가진 타입은 전부 다 하다못해 1층까지도 이렇게 조합원들께서 선택을 하신 걸 보면 해당 동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홍색인 5구 B타입이나 여기 연녹색인 5구 E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층에도 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9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일조량 때문에 높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층까지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번 단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가 아침에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높게 지어지면 동쪽에서 오는 햇빛이 여기에 가려가지고 여기에 그림자가 지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구동은 10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이번 단지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유심 있게 살펴본 게 바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보행로하고요. 요렇게 T자형으로 보행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의 1500세대가 되는 큰 단지잖아요. 큰 단지인 만큼 주변에 학교도 많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까지 있기 때문에 보행로를 잘 살펴본 거죠. 그렇다면 자, 어린이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101동에 당첨이 되면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여기 유치원까지도 다닐 수가 있겠죠. 뭐 유치원을까지 가는 이 동선도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유치원을 다니다가 나중에 학교까지 요렇게 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단지 내에서 공공보행로를 통해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어떠한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부 체납으로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 공원까지 단지 내에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는 어차피 잘 조성이 될 거니까 '아 요런 동선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었고, 현장에 실제로 가서는 이 공간, 뒤에서 제가 현장 영상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공간이 어떻게 꾸밀지를 제가 예상을 해 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여기에 횡단보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유치원 주차장이에요. 아무래도 인제 유치원 하원 시간에는 노란 버스들이 이곳에 많이 정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타입별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단지 배치도를 함께 모아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9 A 타입과 B 타입, C 타입과 D 타입 4개 타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관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방 3과 방 2, 그리고 거실과 안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인제 59 A 타입을 봤으니까 59 B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9 B 타입은 들어와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꺾어 들어갔지만 뒤편에 현관 창고가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과 방 2, 거실과 침실까지의 구조는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역시나 동일하죠. 창고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C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은 현관을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여기 드레스룸이 A타입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진 모양이죠. 요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D타입은 현관을 들어와서 방이 있기 전에 뒤쪽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침실 2, 거실, 안방이 있고요. 드레스룸은 C타입과 동일한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59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렇게 보면 조금씩 변해요. 그죠? 여기서 여기 변하고 여기서 여기 변하고 여기서 여기 변하고. 근데 A 타입을 보고 D 타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확연히 많은 걸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A타입은 현관을 들어서면 신발장이 있고요. D타입은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장이 있고 옆에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외건 등을 현관 앞에 놓기에는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요 현관 창고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납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침실이나 거실 등은 다 동일할 텐데 요 드레스룸이 여기가 크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A 타입에는 1 인에서 2 인이 쓰기에는 쪼끔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D 타입에서는 이 드레스룸을 2 인이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A 타입과 D 타입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발코니는 A 타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A 타입과 D 타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층이나 동, 일반 공급의 규모와 관계없이 타입 평면도만 놓고 고르라면 저는 D 타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9 타입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별 타입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59 A 타입입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여기에 개별 난방기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타워형 세탁기를 위치해 놓아야 합니다. 병렬의 구조선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 밖에는 뭐 평범한 59 타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주방 가구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납의 역할로서 볼 때는 옵션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반 사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B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B타입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관 창고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치수까지도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C타입입니다. C타입은
말씀드린 대로 드레스룸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칸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라면 옛날로 치면 12자 장롱 이상의 크기를 보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D타입입니다. D타입은 드레스룸 역시 커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현관 창고 역시나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타입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반 분양 세대가 14세대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592 타입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59 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안방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드레스룸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592 타입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이제 장을 하나 꾸며서 옷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침실 3이나 2의 크기는 좀 더 큰 것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면 후베이 타워형의 구조에서는 주방에서 팬트리를 넘어갈 때 요 공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막혀 있고 요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세탁기라든가 개별 보일러를 놓을 수 있게 됐는데, 이번 브리에르에서는 그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거실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에는 타워형 세탁기와 건조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을 기준으로 대지비 5억 500만 원, 그리고 건축비 3억 4,300만 원을 더해서 분양가는 8억 4,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확장비 1,670만 원과 에어컨 옵션 437만 원을 더하면 전체 가장 높은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59 B타입은 8억 8,800만 원, 59 C타입은 8억 9,800만 원, 59 D타입은 8억 6,700만 원, 59 E타입은 8억 9,400만 원 선에서 분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광명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59 타입이 대략적으로 한 8억대 후반에서 9억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 모델하우스의 모형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 전반적으로 단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양가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주출입구가 아니라 부출입구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출입구를 지나서 학교 방향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전면이 바로 기부 체납될 어린이 공원이 위치할 곳입니다. 향후에 입주가 완료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공원 등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골목이 좀 더 활기차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지나 학교로 연결되는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 횡단보도를 지나면 바로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학교까지 아주 근거리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안양천 방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는 곳은 향후에 부출입구를 만들 곳입니다. 저는 안양천로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안양천로에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을 개인적으로 유심있게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양천로에서 단지 정문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같지만 향후에 오른쪽에 있는 장막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이트는 보행자 출입구가 될 예정이고, 단지 앞쪽으로 도덕초등학교와 철산자이 헤리티지 공사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에르 주변에서는 이처럼 대형 단지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주가 완성되게 되면 이 지역 역시도 광명시를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철산자이 브리에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핑크 바지의 기준에서는 59 D타입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전체 단지는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